안녕하세요. 시니어 준비생입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습니다. 바로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내용인데요. 1차로 받으셨던 민생지원금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벌써 다 사용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사용 다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2차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불안한 경제, 높은 물가 때문에 살기 힘들어진 지금 바로 90% 국민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을 지원해 소비를 살리고 자영업자들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 때처럼 모든 국민이 다 받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90%의 국민들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은 1차와 거의 동일하고요.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1차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동네 마트인데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불만이 많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하나로 마트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서 1차 때는 겨우 5%도 안 되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했는데 2차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폭을 넓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1차든 2차든 11월 30일까지는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잔액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못 쓰세요. 그럼 도대체 상위 10%에 내가 해당될까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는 상위 10%로 해당돼서 못 받게 되는지 아니면 90%에 해당되어서 받게 되는지 정확한 산정 근거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확정적인 부분을 토대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돈 되는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쉽게 살펴볼게요. 이번 2차 지원의 정확한 기준은 9월 10일경 정부에서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따진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 가입자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비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낮아버리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합산해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12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적금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가지고 있는 땅, 건물 같은 부동산 자산을 전부 합쳐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이 사람은 형편이 괜찮네 생각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 그리고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넘게 나오는 사람도 이번 2차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너무 비싸거나 금리 높은 적금이나 주식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정부가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번에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집도 있고 이자도 좀 받는데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부동산 자산과 연간 금융소득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과거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이 넘거나 은행처럼 금융권에서 받는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도 변화가 있네요. 앞서 알려드린 코로나 상생 지원금 때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6월 한 달치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만 따지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달에는 소득이 몰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6월에 일이 유독 많아가지고 그달 소득이 평소보다 높아지면 건강보험료도 그달만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형편은 어려운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억울한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는 이런 불공정함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치가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 보험료나 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들에게도 보다 공정하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구별로 나온 기준을 살펴볼게요.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 원,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는 1,0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을 초과하면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에요. 이처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전부 우리가 내는 세금인 셈인데 그냥 대충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형평성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것이며 정부는 돈을 주면서도 욕을 먹는 꼴이 될 테니까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받는 거지? 나는 왜 못 받지? 라는 말이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소득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모두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맞습니다. 1인 가구나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일용직 같은 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서 누구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혜택으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저번 1차 지원금 때 카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명 카드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2차에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심하게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꼭 허용된 사용처에서만 이용해 주세요. 현재 지급되는 시기를 볼 때 다가오는 추석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9월 10일에 확정되는 기준도 꼭 확인하시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기간도 꼭 놓치지 마세요. 이때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세요. 빨리 신청하면 추석 상차림에 소고기 더 올릴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는 기간과 그리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준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